안녕하십니까. 열유체각 2 23번째 영상입니다. 파일명은 열유체각 2-12-1교시 파일입니다. 모르는 여러분 책 4장 열유체각 4장이면 열역학 제2법칙에 설명하겠습니다. 보실까요? 자, 열역학 제2법칙. 자, 그림 여기를 보시면, 이 뜨거운 커피잔은 차가운 방 안에서 더 이상 뜨거워지지 않는다. 뜨거운 커피잔이면 여기가 온도, 뜨거운 커피잔 1, 외기 온도가 WT2라면 반드시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T1이. 그러면 열은 항상 이렇게 T1에서 T2, 뜨거운 커피잔을 해서 차가운 외기온 쪽으로 열을 빼앗기니까 이 뜨거운 커피잔은 내부에서 열을 가하지 않는 이상 더 이상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그럼 열역학 1법칙으로 설명하면 이 뜨거운 커피잔이 잃은 연령은 외기가 얻은 연령과 같다. 그런데 스스로는 이 뜨거운 커피잔은 더 이상 더 뜨거워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내부에서 열을 가하지 않는다. 자, 그림 6-2도. 자,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여기가 열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다시 이 열 차단을 하고 다시 열 발생한 만큼 여기다가 저항치에다가 열을 가하면 전류가 생성되지 않죠. 와이어 쪽으로 열을 전달하면 어떻게 된다? 전류가 발생하지 않는다. 또 한 가지 그림 6-3 여기도 마찬가지. 자, 이 추가 갖고 있는 위치 에너지입니다. 위치 에너지가 풀리면 어떻게 될까요? 풀리면 이 프로펠과 돌면 이 실험실 방 여기는 온도가 상승할 겁니다. 반대로 그러면 여기다가 프로펠에다 열을 가하면 이 추가 올라오지는 않습니다. 자, 1번과 2번, 3번은 열역학 제3법칙, 1법칙으로 설명을 할 수 있지만 반대 상황은 설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되돌리는 과정이 열역학 1법칙을 만족한다고 하여도 일어나지 않는다. 반대 상황은 되지 않는다. 그래서 과정은 발생한다. 어느 일정한 방향으로 발생한다. 그리고 어떻게 돼? 그 역방향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방향은 방향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 어떤 물리진에서 방향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정은 또한 어떻게 된다? 1법칙이 양의 법칙입니다. 또한 2법칙, 열역학 2법칙을 만족하는 과정으로 발생한다. 1법칙과 2법칙을 만족해야 어떤 물리적 현상이 일어난다. 결론은 1법칙은 양의 법칙이고 2법칙은 뭐야? 품질도 갖고 있다. 항상 자연계에서는 어떻게? 고품질에서 저품질. 열역학 제2법칙은 과정의 방향성을 결정한다. 항상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에너지가 양뿐만 아니라 품질, 질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1법칙은 에너지의 양과 에너지가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바뀌는 에너지 변화에 관련된 에너지 변화되며 에너지 질과는 상관이 없다. 그러나 이 법칙은 어떤 과정 중에 일어나는 에너지의 저급화뿐만 아니라 질을 결정할 때 필요한 수입니다. 항상 높은 데서 뜨거운 커피잔이 차가운 데로 열이 흘러가지 차가운 내기가
뜨거운 쪽으로 열을 갈 수가 없다. 에너지는 항상 높은 데가 고급이고 저급이니까 자연계에서는 항상 에너지는 저급화, 질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것이 이 법칙이다. 방향성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연력학 제2법칙은 화학반응의 진행 정도. 그러니까 항상 화학반응,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진행 정도를 예측하는데 사용할 뿐만 아니라 열기관이나 냉동기와 같은 공학장치들의 성능에 대한 이론적 한계를 결정하는 데 사용된다. 이 부분은 조금 이따 열기관에 대한 정의가 나오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1법칙은 양의 법칙이요. 2법칙은 방향성을 결정한다. 항상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른다. 열 에너지 저장입니다. 자, 그림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큰 열을 공급하거나 열을 흡수하여도 온도 변화가 없는 매우 큰 열 용량의 가상적인 물체를 생각하면 편리하므로 이러한 물체를 열 에너지 저장소 또는 단순히 저장소로 한다. 여기가 물체를 생각하면 편리하므로 이러한 물질을 열 에너지 저장소 또는 단순히 저장소로 한다. 그러니까 대기나 호수, 강, 대양 같은 데는 여기다가 어떠만큼 뜨거운 전기발전소에서 나오는 폐열을 갖다 버려도 어떻게 확연히 온도 변화가 없습니다. 큰 열 용량, 질량과 비열이 높다든가 질량이 크다든가 비열이 높을 때는 여기에 온도 변화가 거의 없는 걸 열 에너지 저장소라고 합니다. 실제로 대기뿐만 아니라 대량의 물을 포함하는 호수, 바다, 강 등은 열 에너지 저장 능력이 크므로 열 에너지 저장소로 모델링할 수 있다. 그러니까 대기나 강이나 호수의 대양 같은데 폐열을 갖다 버려도 온도 변화는 급격하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걸 열 에너지 저장소로 합니다. 열 용량이 큰 걸 열 에너지 저장소로 하죠. 자, 그러면 열 에너지 저장소를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자, 열 에너지를 공급하는 열원을 있고, 자, 그 다음에 폐열을 받는 열침이 있습니다. 자, 열원이 있고, 자, 에너지를 공급하는 무슨 열이나 열의 형태로 에너지를 고른 거, 열의 형태로 에너지를 공급하는 걸 열원, 또 그것을 흡수할 때는 폐열을 흡수하는 것은 열침,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은 열원, 폐열을 흡수하는 것은 열침. 자, 열기관. 자, 열기관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림 6-8을 볼까요? 자, 이런데 지금 어떤 실험조에 물이 담아 있습니다. 물이 담아져 있으면 여기다가 프로펠러를 작동을 시키면, 회전력을 주면 프로펠러 작동되면 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말하면 일이 열로 전환이 됐죠. 그러면 반대로 이 물에다가 다시 열을 공급하면 이 프로펠러가 작동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일은 열로 갈 수 있지만 열은 일로 스스로 갈 수가 없습니다. 자, 일은 열로 갈 수 있지만 열은 일로 올 수가 없다. 그럼 오려면 어떻게 된다? 뭐가 필요하다? 열기관이 필요하다. 그게 뭐라? 열이 일로 변환할 때는 열기관, 어떤 매개체가 필요하다. 이 매개체는 네 가지 구성 요소가 있다. 첫 번째, 높은 열원, 태양에너지, 연소, 핵반응 등 열을 공급하는 열원이 있어야 한다. 두 번째,
이 높은 열원에서 열을 공급하다 전부 다 1로 변환하지 않는다. 뭐야? 일부만 변환한다. 자, 100을 받았으면 100으로 1로 변환할 수는 없다. 일부만.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돼? 열침. 아까 열 에너지 저장되는 아까 열원과 열침이 있다고 그랬죠. 자, 열 용량이 큰 거. 열침. 일부만이 열 에너지가 1로 바뀌고 나머지 부분은 열침, 대기나 강 등의 폐기율로 방출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것은 사이클로 작동한다. 열기관은 크게 네 가지 구성 요소가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뭐야? 열을 공급하는 데가 있고, 열원에서 공급한 열 에너지가 전부 다 1로 바뀌지 않는다. 일부만 바뀐다. 나머지 부분은 열침으로 열을 버려야 한다. 그 다음에 사이클로 작동한다. 왼쪽 그림은 하이 템퍼러처, 이게 이제 열원이죠. 로우 템퍼러처, 이거 뭐야? 열침이죠. 자, 열기관의 구성 요소는 첫 번째, 열원이 있어야 한다. 열원에서 공급된 열 에너지는 축 1로 바뀌고 나머지 일부만 1로 바뀌고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열침에 버려져야 한다. 그리고 나서 이건 사이클로 작동한다. 그러니까 Q인은 공급된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 자, 아까 W net out 일부만 1로 바뀌고 플러스 뭐야? Q 아웃이 된다는 얘기죠. 자, 들어온 거에 100이면 30으로 바뀌고 70은 버려진다는 얘기죠. 자, 열기관 및 기타 사이클로 작동하는 장치는 일반적으로 사이클 동안에 열을 흡수하고 방출하는 유체를 포함하기인데 이것을 작동유체 또는 작업유체라고 합니다. 자, 조금 이따 전기가 여기에 포함되거든요. 좀 이따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항상 그러면 1과 열에서는 어떻게 더, 자, 그러면 열역학 2법칙은 항상 높은 데서 낮은 데를 보니까 1이 열보다 훨씬 고급 에너지입니다. 1은 열로 갈 수는 있지만 열은 1로 올 수가 없습니다. 여기 뭐가 필요해요? 열기관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자, 열기관의 가장 기본적인 전기원동소입니다. 전기원동소. 자, 전기의 자, 에너지를 공급하는 로와 같은 에너지를 공급하는 데가 있습니다. 자, 이건 뭐 내부에 석탄이 되고 핵 반응능이 됐고 거기에 직접 가열하는 게 아니고 그게 갖는 여러 에너지를 물에 공급하죠. 자, 물에 공급한 아까 이 물은 어떻게 돼요? 방금 이야기했던 작업유체나 마찬가지입니다. 열 에너지를 갖고 이동하는 거죠. 자, 이 보일러는 열을 공급하는 데가 있습니다. 열원, 물에 열을 공급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일러에서는 고온, 고압이 돼서 이걸 터빈은 일을 만들어내는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만들어낸 거고요. WA나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일입니다. 그러니까 생산된 일, 생산일 또는 플러스죠. K에서 일을 만들어내니까 플러스입니다. 이 W 아웃이 나옵니다. 자, Q인이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Q인이 들어와서 어떻게 전부 다 1로 바뀔 수가 없다고 그랬죠. 나머지 부분이 일부분만이 바뀌고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돼요? Q 아웃 버려집니다. 어디로? 열침으로 버려질 때 콘덴서, 이것을 응축기라고 합니다. 응축기. 응축기는 뭐가 될까요? 기체에서 액체로 되는 거죠. 자, 기체가 액체로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외부로 열을 방출해야죠. 자, 응축기는 일종의
열교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열교환기, 응축기는 직접 교환이니까 간접 열교환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통로가 관이 있고 이런 관이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증기를 보냅니다. 그러면 또 그 다음에 이렇게 물을 보내죠. 차가운 물을 보내면 에너지는 어디서 어디까지 이렇게 오겠죠. 이 증기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터빈에서 나온 겁니다. 터빈에 나와서 가면 쭉 가다 보면 이 물과 직접 간접으로 열교환시키면 이 증기가 여기에 열을 빼앗기면 뭐가 될까요? 물이 되겠죠. 이 물은 어떻게 돼? 이 증기가 갖고 있는 열 에너지를 갖다가 어떻게? 열침, 대기나 강, 바다에 버려지면 되겠죠.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응축기입니다. 응축기. 자, 이게 쭉 흘러나와서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제 펌프가 되죠. 펌프는 어떻게 될까요? 펌프는 여러분 있으면 뭐야? 압력을 높여준 거죠. 자, 압력을 높여줘야 고압을 만들어줘. 고압이 시키는 이유는 그만큼 어떻게 될까요? 고압을 시키는 이유는 고압이 돼야 이 열에서 공급한 열 에너지를 많이 가질 수가 있어요. 고압을. 그러면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자, 여기서 열 에너지가 들어옵니다. 열 에너지 중에 자, 열기관이 갖고 있는 조건 첫 번째 열원이 있어요. 열을 공급해서 그 다음 일을 만들어낸 장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열이 들어와서 전부 바뀐 게 아니고 일부만 나오고 갖다 버리진 거죠. 근데 이 일부에 남은 이 축 E를 즉 WA를 전부 다 갖다 쓰면 안 됩니다. 조금은 남겨둬야 돼. 왜 그럴까요? 이 펌프에 써야기 때문에. 이 펌프는 뭐라고 그랬어요? 앞에서 WT 소비된 일 즉 마이너스입니다. 자, 여기서 그림을 보시면 여기 그림 보시면 자, 열기관에서 자, 열원에서 열을 공급되어 Wout을 만들어내서 이걸 전부 다 갖다 쓰면 안 된다. 얼마만큼? 이만큼만 쓰고 이만큼 어디로 가야 한다? 이 펌프를 써야 한다는 얘기. 펌프에 갖다 쓰기. 즉 펌프에 대한 소비일이 됩니다. 소비일이 돼야 돼요. 자, 그 설명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W net out은 W out 마이너스 W. 여기서 또 QE는 어떻게 될까요? 높은 온도의 열원에서 열로부터 보일러 안에 증기에 열을 공급하는 거고, 이건 뭐요? 열침, 대기나 광, 열침으로 콘덴서에서 증기로부터 열을 제거하는 양, 그러니까 폐열이고, W out은 뭐냐면 어떻게 될까요? 터빈이 팽창함으로써, 그러니까 팽창일이죠. WA 증기에서 어떻게 유도된 에너지이고, 즉 일이고, 이 일을 전부 다 갖다 쓰면 안 된다. 조금은 남겨둬야 한다. 그 조금은 뭐야? W입니다. 보일러 압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압력이 증가하면 자, 여기서 압력이 높아지면 포화 온도도 높아지죠. 포화 온도가 높아져야 어떻게 될까요? 열을 더 많이 머금고 있습니다. 압력을 낮춰지면 그만큼 열을 적게 가져야 하니까 많이 밖으로 배출해야 돼요. 여기서 이제 이것도 설명이 되어 하는데, 압력을 높여주는 이유는 그만큼 열 에너지를 많이 저장하기 위해서, 압력을 낮춰주는 이유는 그만큼 열을 적게 갖기 위해서. 그래 어떻게 적게 갖고야 밖으로 배출이 쉬워집니다. 그 다음에
다음에 자, 그 다음에 가역과정과 비가역과정이 있습니다. 가역과정과 비가역. 가역과정과 비가역과정. 타이틀을 보면 가역과정과 비가역과정 서로 상반되겠죠. 자, 가역과정. 주위에 어떠한 흔적도 남기지 않고 역으로 진행될 수 있는. 그러니까 자, 자연계는 항상 평형 상태가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평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형 상태 깨지면 다시 2번으로 이렇게 가서 평형 상태를 맞춘대. 그런데 자, 1번에서 2번 갔다가 2번에 다시 이렇게 왔을 때 어떻게 주위에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않고 되돌아올 수 있는 것을 가역과정. 비가역과정은 어떻게 돼? 주위에 흔적을 남기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쉽게 이야기하면 피스톤을 이렇게 압축을 했다가 압축했으면 다시 이렇게 팽창했을 때 주위에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않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100으로 압축했을 때 다시 100으로 2를 만들어내는 거죠. 내가 100을 소비했으면 100을 만들 수 있는데 실제로는 내가 100으로 눌렀을 때 실은 100은 만들어낼 수가 없죠. 왜 그럴까요? 여기에 대한 마찰 같은, 아니 그때 에너지가 밖으로 방출되는 것. 이런 것은 뭘까요? 주위에 흔적을 남긴 거죠. 형태는, 위치는 되돌아올 수 있어도 에너지 총량, 에너지 양의 측면에서는 어떻게 돼요? 그만큼 에너지가 저급화되겠죠. 주위에 통틀어서 개로 잡으면 에너지 총량은 같지만 실제로 에너지는 저급화됐어요. 주위에 흔적을 남깁니다. 자연현상에서는 어떻게 돼? 모든 과정이 비가역 과정이다. 근데 왜 자연계에서는 비가역 과정을 하냐? 첫 번째 뭐야? 해석하기 쉽게 되고 실제 과정과 비교할 수 있는 이상적 모델이 되기 때문이다. 자, 이것은 조금 더 다시 한번 왜 그러냐면 보세요. 팽창, 이건 압축, 그 다음에 이것은 팽창 압축입니다. 보면 팽창 압축, 슬로우가 이게 뭘까요? 이것은 가역 과정, 이건 비가역 과정입니다. 자, 비가역, 2를 만들어냈을 때 이거와 이거를 비교해 볼까요? 2를 만들어냈을 때 2를 만들어냈을 때 가역 과정과 2를 만들어냈을 때 비가역 과정, 이 삼각형의 넓이를 보면 이 삼각형이 훨씬 더 넓죠. 가역 과정일 때는 2를 더 많이 만들어냅니다. 여기 두 개를 비교하고 그 다음에 이거와 이거를 비교했어요. 이건 가역 과정, 비가역. 자, 압축은 2를 소비하는 장치죠. 여기에 보면 어떻게 돼? 어떤 삼각형이 이게 삼각형이 높죠. 소비할 때, 자, 압축일을 할 때 가역 과정이 드는 적게 2를 소비하고 비가역 2를 많이 많이 소비한다. 가역 과정일 때는 2를 생산량은 많고 소비는 적고, 비가역일 때는 생산하는 것은 적고 소비한 게 많다는 얘기죠. 실제로는 이건데 자연계에서. 그러면 실제 과정과 비교했을 때 이상적인 모델이 된다. 내가 어떤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장치를 만들었으면 이게 내가 장치를 만들었는데 잘 만들어야 못 만드는 기준점이 어딜까요? 가역 과정을 생각해 거기와 비교를 해본 겁니다. 가역 과정에 가까울수록 이를 생산할 장치는 더욱 많은 일을 만들어낼 수 있고 이를 소비하는 장치는 더욱 적은 일을 소모할 수 있다. 자,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왜 자연계에서는 다 비가역 과정인데 가역 과정을 따느냐? 내가 기계를, 장치를 만들었을 때 잘 만들어 못 만들었냐? 비교 대상이 됩니다. 가역 과정이 가까울수록 일을 생산하는 장치 더욱 많은 일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일을 소비하는 장치는 더 적은 에너지를 소비한다. 그러면 자,
그러면 비과역 가정을 일어나게 한 요인은 뭐냐? 자, 마찰에 의해서 자유팽창, 두 가스 혼합, 유한한 온도 차이에 의한 열전달, 전기 저항, 고체의 비탄성분, 화학 변화, 약 7가지 원인 중에 한 가지만 있어도 이 과정은 다 비과역적. 내가 압축을 하면 내가 100만큼 압축을 해서 다시 원상태로 된다고 해서 팽창이 100으로 될 수가 없다. 왜? 마찰이 있기 때문에. 자, 20도와 20도. 이거 뭐야? 자, 20도가, 자, 이게 5도짜리인데 어떻게 돼요? 20도와 5도 사이면 어떻게 에너지가 이렇게 거죠. 자, 유한한 온도차. 20도, 5도 유한한 온도차에 열전다. 이것도 비과역 과정입니다. 비과역 과정. 이건 불가능하죠. 5도짜리가 2도 낮춰지면서 20도의 외기 온도가 20도인데 5도짜리가 더 2도 될 수가 없죠. 연력은 이거 없지. 과정이 일어날 인자 가운데 이 7가지 중에 하나만 어느 하나 더 있으면 과정은 어떻게 돼요? 비과역 과정이다. 자, 이번 시간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시간 레포트는 열기관이 갖춰야 할 4가지 요건을 조사해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